안녕하세요. 뱅지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2020년 3월 저점 포함된 차트 가져왔는데요. 네, 로고 차트 계속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뷰, 코스피, 날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관점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가 1년장, 터미널은 아니고 1년장 충격 파동으로 첫 파동 나왔고,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파동, 충격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가 3번 파동이 나온다면. 지금 아무리 봐도 충격 파동 진행 관점은 없어 보여서 계속해서 여기 파동이 ABC 플래시든 지그재그든 이 C파동에서 3중 복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중 복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 생각했고요. 지그재그로 W 그리고 삼각수렴 X 주고 여기가 6월 초였죠. 8,800 정도로 보이는데요. 여기 마무리하고 X바 좀 내려오고 한 번 더 올라가서 12,000 정도 바라보고 있었죠. 3중 복합으로 C파동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되돌림 보면은 618 안 찍었기 때문에 플랫의 영역은 아니고 지그재그 영역인데 지그재그에서도 이 C 파동에서 삼중복합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같은 관점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관점을 바꿨죠. 너무 수상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수정된 관점 알려드리려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관점은 일단은 삼중복합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이 관점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고점 갱신이 없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불규칙 플랫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엑스파를 만드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복합파동 진행되면서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불규칙 나오게 되면은 또 이 흰색깔 플랫 시점부터 이후 파동까지 전부 다 강세, 강세로 가기 때문에 뭐 시점, 이 C파동 종점이 A파 종점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수렴으로 시간 끌다가 여기서 X파 마감될 수도 있고요. 여기랑 비슷하게. 어떻게 나오든 크게 상관없는데 강세 패턴이 나온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강세 패턴 나오게 되면은 이 파동에 거의 최소한 1대1 이상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1대1만 해도 16,000인데 두 배가 된다는 건데 두 배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률상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요렇게 엑스파 끝나고 삼각수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무제한 삼각수렴 여기가 이제 이 파동 끝이 Z파가 될 건데 이렇게 끝나는 것도 그렇게 모양상 예쁘진 않아요. 플랫이나 아니면은 지그재그 이런 파동들의 마지막 Z파동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는 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기가 플랫이나 아니면은 삼각수렴이죠. 마지막 Z파동이 플랫이나 작게 되돌리고 지그재그나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로 이런 파동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삼각수렴이든 플랫이든 X파 완성되고 Z파동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조금 더 가격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좀 끌어줘야 되고 3중 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요 파동을 봤을 때 W랑 Y랑 길이 좀 측정을 해볼 건데 이게 너무 길거든요. 1.382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또 어지간하면 좀 1대1 비율을 맞춰서 올라가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요거 로고 빼면은
2.618이에요. 그러면 거의 충격파 연장 비율이라고 봐야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복합으로 갈 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이파가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됨으로써. 아무튼 3중 복합 관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충격파 하동 관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는 확률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충격파 하동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채널 소개하고 갈게요. 이렇게 주말마다 코스피, 나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이나 알트코인,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까지 재생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취향껏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은 최근에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평일 1회, 주말 1회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개별 종목 받으려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파 관점 볼 건데요. 로그를 빼고 보겠습니다. 차트는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코스피 중에서도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이중 연장 관점으로 봤거든요. 저점은 여기죠. 일단 큰 파동 먼저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가 W, X, Y 해서 삼각수렴, Y파의 삼각수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3파 연장이 아니니까 이 4파가 삼각수렴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5파동 끝났다고 치면은 요거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2파동 이 부분은 1, 2, 3, 4, 5가 가능하죠. 이번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플랫이나 삼각수렴이나 상관없긴 한데 플랫 출발하는 게 제일 예쁘죠. 이렇게 출발하고 X 나오고 그다음에 무제한 삼각수렴으로 시간만 끌다가 올라가는 요 패턴 보고 있고 요거 했을 때 영위 추세선은 안 그려집니다. 영위 추세선은 안 그려지니까 요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사 추세선 그렸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죠. 지금 삼각수렴 종점이 여기라서 여기다 찍었는데 그 전 이전 파동 이 C파동에다 찍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사 추세선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나중에 이 5번 파동이 끝나게 되면은 이 이사 추세선을 빠르게 깨러 오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요 파동 진행 시간 5번 파동이 마감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5번 파동의 형성 시간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사 추세선을 깨러 올 건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부초단기 해서 딱 갖다 대면은 여기 날짜가 9월 10일이거든요. 요 파동이 5번 파동이 끝난 게 맞다면 아마도 9월 10일 이전까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깨러 와야 되거든요. 충격 파동 하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깨러 내려와야 되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른 후에 먼 미래에 3달 후의 미래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제 이 파동은 충격 파동 카운팅할 필요 없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있고요. 한 번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카운팅이 잘 안 되긴 해요. 이제 카운팅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작은 1파 그리고 숨겨진 2파 관점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0.3파까지 해서 4번 되면은 이게 또 1대1을 넘었죠. 그러면은 한 번 파동을 이쯤으로 한다 해도 1대1 넘거든요. 이러면 3파 연장은 또 아니고 5파 연장으로 하게 되는데 모양이 상당히 안 예쁩니다. 모양이 안 예쁘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0.3파를 하면은 그래도 거의 1대1이라서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모양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0이 추세선 더 안 그려지죠. 0이를 여기다 찍어야 되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애매한 게 많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운 거고 아무튼 요 파동도 충격 파동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거 한번 볼게요. 1번 파동 대비 3번 파동이 2배 보통 1.618 이상 연장된다고 보는데 2배까지 연장이 됐고 이중 연장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3번 파동보다도 5번 파동이 또 1.618배 이상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1.618배 연장 처음에 됐었고 여기서 바로 빠질 수 있었지만
한 번 더 고점 갱신 나와서 이제 거의 두 배 자리까지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요 파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1파로 보이고 여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4파 나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됐을 수도 있거든요. 기파가 더 강세인 플랫으로. 그리고 아직까지도 4파 진행하고 있다는 관점도 있어요.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시장이 강세라서 비파동이 더 긴 삼각수렴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시간만 끌다가 이 이사출에서는 안 깬 상태에서 한 번 더 고점 갱신하겠죠. 이러면은 뭐 만 근처 그러면은 3번 파동 대비 5번 파동이 2.618배까지 연장이 된다면 11,000까지는 또 가능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5파 여기까지 바뀌겠죠. 여기서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지난주랑 결국은 지켜야 되는 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켜야 되는 자리는 7,400 이 자리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일단은 삼각수렴 B파가 강세인 삼각수렴 C파가 A파를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삼각수렴 관점 폐기되는 거 당연하고요. 깨지게 되면 여기까지 해서 3파라고 봤을 때 3파에 382가 또 깨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자리는 필히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어려운 이유는 4파 자리에서 명확하게 지금 삼각수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파동이 다 끝났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이 너무 큽니다. 6월 15일 이후로도 지금 이때가 지난주죠. 6월 16일 거의 20% 하락이 나와가지고 힘듭니다. 지난주 코스닥 관점이 한 0.6에서 0.5까지 한 2파 이렇게 되돌려주고 반등을 두 번 더 해준다면은 그런 식으로 엔딩 해가지고 마무리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파동도 엔딩이 있고 마지막 파동도 첫 파동은 리딩이고 마지막 파동 엔딩이고 둘 다 1연장 나와가지고 1연장으로만 만들어지는 ABC가 되거든요. 같은 게 나올 수 없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나와도 똑같이 나와도. 아무튼 기간적으로 봤을 때 요 1년장에 나오려면은 이번 파동 진행 기간이 좀 길어져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번 파동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이 아니고 코스닥도 알 수 없는 길에 있고 파동 자체를 카운팅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카운팅 너무 많아가지고 그나마 카운팅 하자면 플랫으로 W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지그재그로 Y를 만들고 마지막 파동 이렇게 플랫으로 Z파 만들었다고 치면은 여기 고점이 살짝 더 높거든요. 요거 삼중복합 마무리하고 빠지는 거라면 전체 카운팅은 이미 끝난 거죠, 사실은. 이미 끝난 거죠. 1연장으로 A가 나오고 그다음에 B가 나오고 삼중복합으로 C가 전 고점만 살짝 넘긴 상태에서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 되돌림 봐야 되고 좀 있으면은 전체 반등한 거에 382 자리까지 오겠네요. 하락 하락하는 게 맞고 고점에 나온 게 맞다면 아마도 0.5나 618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테스트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어렵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끝났다는 명확한 파동 카운팅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지수가 많이 어려워요. 파동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플랫으로 진행됐고 이 부분 엑스파를 준다면 아마도 WXY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 플랫이나 지그재그나 둘 다 가능하니까 요거 나오면 또 요 파동 하락 파동 전체 618 되돌림을 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618 자리가 1040인데 여기 한번 찍고
다시 또 크게 하락하겠죠. 그럼 여기가 플랫의 10%로 가겠죠. 이렇게 A고 B고 C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설명하는 저도 참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파이팅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